통일교 사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 소송 얘기를 좀 진행 중에 있죠. 자, 미국에서 무려 14년을 끌어온 가장 큰 소송, 문현진 회장 삼남 측에서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14년이다.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송은 통일교 측에서 문현진 회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UCI 재단, 이 UCI 재단은 말하자면 세계 재단입니다. 네. 이 세계 재단을 상대로 일으킨 소송이고요. 흔히들 그냥 UCI 소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현진 회장을 몰아내고자 했던 세력들이 이 UCI 재단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니까 네, 문 총재님의 지시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UCI 소송입니다. 네, 이 소송이 이렇게 14년이나 걸린 이유는요. 워낙에 이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미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종교적인 다툼이나 쟁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면서 오랫동안 걸려온 거죠. 어쨌건 지난 2025년 7월 3일에 최종적으로 UCI 측의 주장에 법원은 손을 들어줬고요. 네. 이 내용은 결국은 그 통일교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법인의 이사회가 예. 그 UCI 법인의 이사회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우리가 그 종교적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각지에 뭐 기관, 뭐 기업, 재단,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조직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배 구조가 이렇게 좀 의견 합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통일이 안 돼 있나요? 이건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예. 이건 좀 차분하게 좀 들으셔야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사실 이런 지배 구조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또 마치 UCI처럼 또 어떤 조직이 우리는 안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독자적인 또 길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 문 총재님께서 수십 년간 이끌어 오셨던 그 운동의 그 성격 또 그 내부의 이 그 문화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 문 총재님이 이끌어 오신 운동을 그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제 메시아적인 그 카리스마를 중심한 네. 섭리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운동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적인 지배 체계가 아니라 그 문 총재님의 그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 문 총재님께서 정말 수십 년간 이 전 세계의 그 아주 방대한 조직을 그 이제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 뭐 기업도 있고 재단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다 그런데 이런 그 수많은 기관들을 그 하나의 어떤 수직적인 이 단일 지배 체제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네.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네. 활동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격, 존재 목적이 다 다른 이 조직들이 이제 각각의 그 어떤 성격에 맞는 그런 이사회를 이제 조직을 통해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이 수평적으로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조직 운영의 이 문화와 체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문 총재님께서는 직접 어떤 조직의 어떤 법적 대표가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물론 문현진 회장님도 이제 후계자로 그 이제 세워진 뒤에 당연히 그 문 총재님의 이런 선례를 존중하고 또 그 뒤를 따라가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그 권한을 이제 위임받았지만은 그 사실 딱 하나 2006년도에 이 문 총재님이
직접 그 UCI 재단의 이사장에 문 회장이 이제 취임할 것을 좀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 그런 그 UCI를 제외하고는 문 회장님도 그 어떤 조직의 이사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북한의 사례를 이제 비교해서 좀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 회장님도 이 북한처럼 그렇게 안 하신 것이죠. 네. 자, 문선명 총재가 뭐 살아 계셨을 때도 나름대로의 그 방향 철학이 있으셨을 거고 뭐 그런 속에서 이제 삼남인 문현진 회장은 그 뜻을 따라서 일종의 마음을 비우고 통일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교단 측에서는 특히나 이제 문 총재 사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이라든가 뭐 교권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발휘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문선명 총재의 원칙이 지켜졌겠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어떤 그 지배구조 흐름이 일어났습니까? 이 분열 발생 전에는 당연히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 문 총재님의 권위 또 문현진 회장이 후계자로서의 그런 도덕적 권위를 중심하고 이렇게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있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그 문 총재님과 문 회장님께서 지켜오신 그런 선의의 뜻, 이런 선한 뜻에 기초한 이 신뢰가 이 분열과 더불어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문 총재님의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김효율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 중에 하나인 이제 사남 문국진 씨, 문 회장님의 이제 바로 아랫 동생인데요. 이런 두 분이 이제 주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문 총재님이 세우셨던 주요한 기관들과 이 재단들의 이사회를 이제 이분들이 법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네. 뭐 한 예를 들면 이분들의 이제 편에 섰었는데 이 문 총재님의 자녀 중에 이제 차녀가 있는데 문인진 씨가 있습니다. 예. 이 문인진 씨를 이 사람들이 미국 가정연합 책임자로 세웁니다. 네. 그 미국 통일교 총회장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 10년 동안 사적인 그 개인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제 미국 가정연합 책임자 자리를 주는데 이때 이 문인진 씨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이 자기 사람으로 이사회를 교체하더라고요. 예. 한 번도 미국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이 모든 조직을 이렇게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이런 모든 조직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처럼 이 수직적으로 하이아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정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또 문 총재님이 만드신 천주평화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엄연히 그 단체의 목적과 성격이 다 다른 독립적인 그 법인체인데 이 가정연합의 세계본부가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단체인 이 천주평화연합을 마치 그 하부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산하에 두고 이제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윤용호, 정원주 이런 뭐 말들이 많이 일컬어지잖아요. 이 문제, 이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이 윤용호 씨가 이 가정연합 그 세계 본부의 선교 본부장으로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한학자, 정원주, 윤용호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수직적인 명령 체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가정연합 세계 본부장인데 모든 단체의 어떤 활동, 재정, 인사권 이런 걸 다 통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통제할 뿐만 아니라 정말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이런 불법적인 이런 정교 유착 행위까지 이렇게 벌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십 년간 이 문선명 총재님에 의해서 참 지켜지고 유지되어 왔던 이런 그 카리스마틱한 그 영적 지도자의 어떤 선한 뜻 그것을 중심하고 쌓아올린 모든 신뢰의 기반이
다 이제 파괴가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 이것을 주도했던 분이 이제 문국진 씨하고 그 김효율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선교회 재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지금은 이제 한학자 여사께서 효정 글로벌 재단으로 바꿨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이제 선교회 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정연합 선교회 재단인데 이 선교회 재단 현재 이 효정 이 글로벌 재단의 이사장으로 한학자 여사님을 앉히십니다. 네. 이것도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문선명 총재님은 물론이고 그 부인 되시는 한학자 여사님도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기관의 어떤 이사장이나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국진 씨와 이 김효율 씨가 그때 처음으로 이 재단 이사장에 이 한학자 총재를 이제 그 앉히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난 수십 년간 문 총재님 이제 제세시죠. 정말 안전하고 이 투명하게 유지되어 왔던 이 통일교의 이 자금 흐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뭐 좀 아시겠지만 뭐 통일교가 움직인 자금이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그 안전하고도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해 왔던 그 독특한 자금 흐름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문국진 씨하고 김효율 씨가 선교회 재단이라는 그 법인을 이용해서 거기 한학자 총재를 앉히고 이 소위 말 자금 흐름을 바꾸게 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예. 현재 이 한학자 총재님께서 구속 기소되기까지 되는 이런 그 최악의 사태를 이런 그 맞은 것하고 사실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자금 흐름을 장악을 해야 또 그거에 따른 또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죠? 조직이라든가 여러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려면 역시 돈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그 문선명 총재의 유우는 실질적으로 삼남이 이어가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금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일교를 실질적으로 좀 지배하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조직을 장악하고자 한 네, 거죠. 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총재 구속의 원인이 됐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새롭게 뭐 자리에 앉히지도 않고 그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이루어졌었는데 이 한 총재가 뭐 자리를 맡으면서부터 뭔가가 좀 약간 꼬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특검 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도 뭐 제가 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거에 이 수십 년간 그 운영 유지되어 왔던 이 기본 이 통일교 운영 자금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사실.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대부분의 이 정말 문 총리님께서 이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 대부분의 그 활동 자금은 사실 일본의 통일교 신도들이 헌금한 돈이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정말 문 총리 세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모아진 헌금을 그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네. 그러면 그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있잖아요. 네. 순서대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그런데 그 실제로 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일 많은 일본이 압도적이고요. 데는. 예. 한 일본이 절반 이상이 압도적이고, 됩니까? 예. 사실 일본은 좀 그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헌금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든 그 종교기관이 다 똑같은데 이제 기본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남는 그 어떻게 보면 수익금을 가지고 정말 뭐 세상을 위해서 뭐 베풀고 또 네. 여러 활동을 기부도 하는 거 하고 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각각 자립을 하면서
그 국가 내에서 이제 남는 자금으로 그 음. 국가 차원에서 뭐 활동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세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일본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문 총재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헌금들이 좀 많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자금을 그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일본에서 모아진 그 헌금들은 이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이 UCI라고 하는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인데요. 네. 그 UCI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었고 이 1차적으로 일본에서 모아진 헌금은 이 미국 UCI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 문 총재님이 주관하시는 이런 글로벌한 그 세계적인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이죠. 네. 이게 일종의 그 UCI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그 문 총재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 파이낸셜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그 투명성하고 이제 그 연관이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물론 어느 나라나 선진국들은 다 그 재단을 관리 감독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좀 투명한 회계 시스템들이 존재하지만 또 레벨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은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이 UCI 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정말 뭐 수억 불씩 들어오는 이런 자금을 미국 법에 맞춰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신고도 하고 또 집행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관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그 운영이 수십 년간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까지 그 약 한 30년 넘는데요. 한 번도 뭐 미국의 세무 당국으로부터 뭐 조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 UCI 안에서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문현준 회장이 그 UCI 이사장이 됐는가에 관계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UCI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뭐였냐면 이 자금을 지원받은 그 산하 여러 그 조직들에서 사실 이게 그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네. 또 이제 자기들이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만한 재정 운영 또 이 조직을 책임 맡은 사람의 어떤 그 무능력 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좀 부패 이런 것들도 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재정적 부담 특히 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그 일본 신도들의 이 재정적 부담도 점점 가중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제 2006년인데 그 문선명 총재님께서 이 문현준 회장에게 이 UCI 재단의 그 이사장으로서 직접적인 좀 책임을 맡고 네.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네. 이렇게 이제 부탁을 좀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문 회장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이제 부탁을 받아들이시고 이 UCI 재단 이사장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한 3년 정도인가요? 한 6년부터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아주 그 경영 혁신을 이뤄냅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매년 한 수천만 불 이상의 그 재정 절약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일본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담도 굉장히 이제 줄게 되죠. 네. 예, 이런 그 좀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현진 삼남 회장이 그 구조조정 전도사입니까? 경영혁신 전도사입니까? 뭐 이제 그 이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왜냐하면 그 네. 문 회장님은 이제 좀 그 이 문 총재님을 물론 빼닮으신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신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준비를 갖추셨어요. 네. 그 대표적인 그 문 회장님의 이력이
그 하버드 그 경영대학원 MBA를 사실 그 6개월 일찍 단축해 가지고 졸업하십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경영 그리고 이미 문 회장님은 아버지한테 신세지지 않겠다. 예, 공적인 길 책임을 맡을 때도 이미 문 회장님은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내 가족은 내가 알아서 그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개인의 또 성공적인 사업체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 회장님께서 이제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런 이런 경영에 대한 그 경험도 있었고 그런 하버드 MBA에서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 총리님께서 기대가 크셨죠. 네. 자,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흐름에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수십 년간 UCI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그 자금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또 전 세계 이렇게 투명하게 예. 지원이 되고 게다가 이제 문 회장님께서 2006년에 이사장 책임을 맡으시면서 사실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2009년입니다. 이 통일교 이제 분열이 그 본격화되면서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효율 씨하고 사남 문국진 씨가 그 한학자 여사를 그 선교회 재단의 이제 이사장으로 이렇게 그 뭐 앉혔다랄까요? 하여튼 취임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효정 글로벌 재단인데. 예. 예, 그때 이 문국진 씨는 한국 재단 이사장이면서 일본의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 문영진 씨 칠남인데 소위 말해서 자기가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그리고 지금 생초리로 이제 떨어져 나갔지만 그 당시에 이 문영진 씨는 2008년 이 4월부터 이 가정연합의 세계 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분, 그러니까 김효율, 이제 문국진, 문영진 이런 이 세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2009년 하반기에 정말 굉장히 그 충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 미국 UCI로 지원이 가던 이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예. 예,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일본에서 걷어진 그 헌금을 이제 한국의 이 선교회 재단, 네. 효정 그 글로벌 재단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요. 예, 사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좀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문현재 회장을 어쨌든 제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UCI로 가는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문현재 회장은 이제 이 UCI를 붓어내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일시적이었지만은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문 회장님은 한 1년여 만에 이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들 기대와는 다르게 그 다음부터 더 승승장구했는데 예. 이렇게 그 UCI로 가던 그 자금의 흐름을 그때부터 이제 한국으로 돌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선교회 재단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 선교회 재단이라는 것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10년 넘게 예. 그냥 잠자던 조직이었습니다.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사실 용도가 없어서 그냥 일종의 좀 페이퍼 재단처럼 예. 그냥 법인체만 그렇게 유지했던 재단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잠을 깨워가지고 거기에 한학자 총재님을 이제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우리 한 총재님 참 어머님께서 이 선교회 재단 이사장이시니까 이제 모든 일본의 이 헌금은 이 선교회 재단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돈이 선교의 재단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뭐 돈이 좀 들어왔다고 이제 하셨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여쭤봐도 됩니까? 예. 뭐 저는 사실 뭐 문 회장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그 뭐 연간 뭐 대략적인 평균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매년 한 수천억 원은 됩니다. 네. 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예. 근데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갑자기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이 재단의 계좌에 쌓이게 됐을 때 과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게 집행이 될 것인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미국은 뭐 시스템도 아주 엄격하고 또 거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다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방만한 운영 그 안에서 또 이 부패, 부정한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런 돈들이 좀 어떻게 쓰인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그냥 방만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조금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냥 네 글자로 표현하면 네. 흥청망청이에요. 예, 한마디로 이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게 저 청평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한번 뭐 청평에 가보시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 경춘고속도로 가는 거죠. 네. 뭐 거기에 이제 뭐 요즘 천원궁이라는 두 번째 저 궁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가까이서 가보면 온갖 시설들이 뭐 너무 뭐 레스토랑 서비스, 커피숍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이렇게 쌓이니까 뭐 수천억 원이죠. 이 사람들이 번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일본 식구님들의 이 고열을 짜낸 좀 피 같은 그런 헌금인데 자기들이 노력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돈이 들어오니까 사실 또 한 총재님께서는 이런 것을 정말 문현주 회장처럼 뭐 모든 그 경영 지식을 갖추고 또 카리스마를 갖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총재에게 여러 가지로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냥 20억 시간이 지나니까 뭐 200억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저기 그냥 써버리고 건물을 뜯어고치고 또 국제적인 행사도 사실 문 총리님 때 상당히 많은 국제 행사를 했는데 네. 그 실무자들 저도 그 실무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 돈을 아끼면서 했어요. 그렇게 뭐 화려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VIP들을 초청하는데 뭐 수십억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 뭐 비행기 티켓 정도는 뭐 제공을 했지, 뭐 왔다고 해가지고 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어떤 그 비용을 제공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그건 뭐 제가 그 실무자였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화려한 행사를 포함해서 여기저기에 그렇게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쓴 거예요. 소송 전에도 물론 소송도 포함되죠. 정말 뭐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14년간 미국에서 한번 소송을 한다고 계산해 보십시오. 이 소송 비용은 쌍방간입니다. 예. 문현주 회장도 굉장한 피해자예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송 자금도 여기서 다 그냥 흘러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총재 사후에 이 비서실장 출신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교단 측에서 그 자금을 특히 뭐 전행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어쨌든 이 내용들은 저희 아시아투데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언론 보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라스베가스에서 그 한 총재하고 교회 간부들이 뭐 카지노 뭐 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총재님이 이 카지노 했다라는 것이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저희들도 참 이 말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인데요. 예. 뭐 어쨌든 그 한 총장님께서도 특검 조사에서 당신도 이제 카지노를 했다라고 이제 시인을 하셨는데, 뭐 저도 미국에 좀 살았지만 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몇 번 가봤습니다. 음. 가봤고 굉장히 위험한 데라는 걸 좀 알았고요. 예, 다시는 좀 갈 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카지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일본에서 나온 그 기사를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이 내용을 폭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략 2009년 그 전후에 이 한 총재님을 포함해서 이 교회의 최고 간부들이 이 카지노를 한 그 기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뭐 거의 뭐 요즘 6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지 모르지만은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엄청난 자금을 이 카지노에 썼다. 그리고 이게 풍문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에 의해서 또 이 윤영호 씨에게 이 한 총재가 이 카지노 한 것을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이제 불거지게 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건 하나 이제 팩트이고 뭐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은 좀 의아한 게 이겁니다. 사실 과거에 문 총재님이 그 어떤 법인이나 어떤 기관의 책임자를 맡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문 총재님을 좀 보호해드리기 위한 차원이었거든요. 예, 한학자 여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현주 회장님은 철저하셨어요. 예, 그럼 가장 보호받으셔야 할 그런 한 총재님께서 카지노를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신 것도 참 놀랬지만 어떻게 당신이 한 그 기록들이 이렇게 다 거기에 남아 있는지.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이 막대한 자금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 예,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총재님이 직접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돈을 뭐 손가락에 넣고 다니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는 그 돈을 송금을 했던지 손으로 들고 날랐던지 누군가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가정연합의 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 이 두 핵심 담당자가 한 사람은 이제 문국진 이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문영진 그 회장이었습니다. 예. 예, 뭐 당연히 그 당시에 그 문 총재님 그 수하에 있는 그 비서진들도 있었고요. 거기는 김혜일도 포함되고 정원주도 포함됩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와 같이 그 한 총재님을 정말 이용할 때는 이용하면서 또 가장 이런 법적인 그 리스크를 지게끔 그런 만든 사람이 아니냐. 최근에 지금 모든 잘못은 뭐 정원주가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원주 한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다. 또 윤용호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 사실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 오늘날 이 통일교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분열의 원인과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 과정에서 누가 주역을 담당했느냐. 예를 들면 정말 그 한 총재를 신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한 총재로부터 뭔가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할지 못할지까지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카지노입니다. 네. 예, 자기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신다. 아니, 자식으로서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막아야죠.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카지노로 쏟아부었는데요. 결국 그 모든 그 지금 그 역풍과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금 한 총재님이 다 뒤집어 쓴 거죠, 이게. 예.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통일교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총재가 카지노를 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총 그 뭐 비서실장 했던 분도 있고 뭐 여러분 계신데 특히 정원주 씨 같은 경우가 한 총재는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저런 일들도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정원주 씨는 불구속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표현하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 네. 말씀이 저희도 똑같이 아마 대부분의 모든 이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일교 안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대혼란의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들었습니다만 왜 그 안에는 장세동 같은 사람이 없냐. 예? 그러니까 뭐 조직이던 기업체건 심지어 뭐 영화에 나오는 조직 폭력배 이런 데서도 이렇게 최고 책임자가 문제가 생기면 아래에서 자기가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원칙과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쭉 설명드려온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 총재님이 성화하시고 또 문현진 회장이 이 공동체에서 떠나간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권력과 재산에 대해 그 경쟁과 같은 입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문현진 회장님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아시면서 예전에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통일교를 결별한다가 아니라 엄밀하게 그 기사를 다시 찾아보시면 통일교 교권과 나는 결별한다. 나는 네.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흩어지고 갈라질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셨고 또한 마지막에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지킬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어머니 혼자 다 짊어지는 상황이 올 것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놓고 어머니를 신격화하면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학자 총재님이 이용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문현진 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를 이제 책임지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죠.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수사에 초점이 또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왜 도대체 정치권까지 손을 뻗쳐야 되는가? 그게 좀 의문시 되기도 해요. 네. 누가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사실 그 배경을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교권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님을 앞장 세워놓고 한학자 총재님을 끊임없이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 총재님의 가르침 속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논리들을 개발하고 그게 이제 방송에도 나오곤 하는 독생녀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많은 신학자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뭐 10년 넘게 함께 노력을 해서 논리를 개발을 하고 이 연로에 가시는 한학자 총재님을 계속해서 쉽게 말해 가스라이팅을 해요. 당신께서 문선명 총재님보다 혹은 저 아들보다도 훨씬 훌륭하다. 훨씬 당신의 이 어떤 영적 권위가 훌륭하고 당신이 손을 대고 지시하는 내용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 망상을 집어넣어 왔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저희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뭐 정치 자금을 송금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 한학자 총재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윤영호 같은 사람들이 이 독생녀 앞에 7대 국가 7대 종단이 인정하고 따라올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들여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한학자 총재님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이 부와 권력을 그 과정에서 독차지하는 입장이 왔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어떤 그 조건적이 될지라도 이 대한민국을 통일교 중심으로 복귀하겠다. 이러한 어떤 헛된 망상까지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뭐 문 총재님이나 문현진 회장님이 실제적인 비전과 리더십으로 실제적인 기반으로 많은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서 동료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일을 했던 것과는 완전 대비되는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잠깐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제가 그 CBS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변상욱 씨인가요? 그 네. 대기자라는 분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윤용호라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정말 저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예.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 문국진 씨가 깔아놓은 새로운 시스템에 사실 그 2009년부터 거의 10년간 매년 정말 수천억의 자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네. 근데 2012년 이후에 문국진, 문형진 씨가 분리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자금의 주인이 딱 3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학자 총재, 정원주, 윤용호.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고양이 앞에 이 생선 격인 거죠. 그래서 무려 토탈로 따지면 1조 원의 자금이 이렇게 일본에서 그 이 불로소득처럼 이 주인 없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이 윤용호는 오로지 이 그 한학자 총재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뭐 흥청망청 쓴 거거든요. 네. 한 총재님께서 그 특검 조사에서도 시인을 하셨잖아요. 윤용호가 매년 한 1,000억대 그 예산을 썼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전결로 내가 상관하지 않았다. 얼마나 돈을 그냥 해프게 썼는지가 그 발언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돈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도 손을 뻗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사실 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뭐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칠남 문영지 씨 뭐 한때 이제 본인이 후계자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분이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니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 하늘의 저주다 뭐 이렇게 입장도 밝혔는데 그 아들들에 따라서 엄마를 바라보는 한학자 총재를 바라보는 그 느낌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문현준 회장의 심경은 또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 칠남 문형진 씨는 자기 스스로가 어머니를 그렇게 신격화하는데 앞장섰었거든요. 자기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선명 총재님 성화 후에 이제 내쳐지니까 사실은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만의 교단을 만든 다음에 사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심판적으로 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심지어는 어머니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계에 계신 아버지와 지상에 있는 한 여성 식구를 다시 결혼시키는 그런 일까지 자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저주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문현진 회장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세월 동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핍박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온 게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메시지 자체는 어머니가 원래의 자리, 원래의 어머니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제가 그럴 수만 있다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그런 교권부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일본의 통일교 자금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제가 알기로도 그 문선명 총재께서도 그 일본에서 유학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기반으로 1950년대인가요? 네. 58년 그 시점 어느 시점부터 상당히 일본에서 이 기반 좀 넓히면서 오늘날의 통일교를 닦았다, 토대를 닦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 지점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워낙 많은 또 자금이 또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3년 전에 이제 아베 전 수상이 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통일교가 상당히 좀 일본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향후에 그 일본 통일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지점도 사실은 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나라 작은 이 대한민국에서 통일교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일본에서의 운명이 상당히 향후에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좀 걱정거리도 있어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3년 전에 그 아베 사망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것이 이 통일교회의 이 과도한 헌금 문제와 좀 연결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통일교 법인 그 해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정말 이 통일교는 이제는 그 확실하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좀 이제 침몰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식구들, 신도들 이분들을 좀 어떻게 올바르게 이렇게 인도해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 이 종교법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종교 법인이 주는 법적인 혜택을 이제 박탈하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하실 때 그 통일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종교의 어떤 자유를 어떤 요구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그 결과를 놓고 정말 그 진심으로 그 자기들을 돌아보고 정말 반성하고 또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좀 회개하는 이런 그 시기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교법인 해산 청구 소송이 그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이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네. 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아마 내년 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뭐 그 1심과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해산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산작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세간에서 바라볼 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통일교는 내분을 겪고 있다. 그렇죠? 어머니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 가신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현진 회장도 이런 통일교 내분 사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뭔가 서로 합치가 안 됐으니까 뭐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건데, 그 지점에서 과연 책임이 없겠느냐, 삼남 문현진 회장은 뭐 그 지점에서도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책임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문 회장님께서는 시종 그 2009년부터 이 독립적인 길을 걸어오셨지만 자신의 일을 놓고 늘 거기에 매진해 오시면서도 동시에 이런 이 통일교회에서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에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참 이 문제를 그래도 해결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오신 게 사실입니다. 네. 일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종교법인까지 좀 해산당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문 회장님은 사실 이런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이대로 가면 결국 이 파국을 맞이할 수 있고 또 크게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 후계자로서 이렇게 참 발표가 되면서 2000년대에 실질적으로 이 일본 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 정말 마치 헌금 기계 같은 이런 헌금만을 이렇게 모으는 그 일본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또 이 교회의 이런 경직된 문화를 혁신하고 또 그것을 정말 구조조정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하십니다. 실제 그 당시에 좀 뭐 공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문현진 회장이 이렇게 좀 조용히 그 감사를 일본에 이제 파송해서 그분이 전체 교회를 놓고 이렇게 감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그 감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문현진 회장님이 이렇게 일본의 그 구조적인 문제
또 이 지도자들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됐었고 또 그 보고서를 보니까 놀랬던 것이 이게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을 가진 그 교회 최고 지도부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 반발과 어떤 그 오해와 이런 그 뭐랄까 저지하게 한 그런 방해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문 회장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 어쨌든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하시고 거의 2008년까지는 매년 일본을 한 차례 이상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그 직접 그 신도들과 또 지도자들을 만나서 정말 계몽을 하시고 또 지도를 하시는데 저도 여러 차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놀랬던 것이 뭐 당연히 뭐 문 회장님 가시면 뭐 회계장부 보고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이 돈에 대해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종일관 그 문 총재님의 어떤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축복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축복 가정이 이 지키고 나아가야 할 그런 이상과 목표 이런 것들을 시종 지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런 식구님들 또 특히 젊은 2세들은 이런 문 회장님의 이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이제 갖게 되죠. 네. 안타깝지만 만약에 문 회장님께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2009년 이후에도 정말 그 당신의 그 카리스마를 갖춘 아버지와 똑 닮은 그런 카리스마로 또 냉철하게 이 현실을 인식을 하시면서 이 지속적으로 이 통일교회를 구조조정하고 내부적으로 문화를 혁신했었다고 한다면 뭐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같은 그 일본의 문제 또 지금 같은 이 한국의 문제, 한국 통일교회 문제 이런 것은 발생할 리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더 큰 발전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통일교 내분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그래도 이 크게 글로벌적으로 좀 국제적으로 나름 이게 큰 곳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부 사태를 겪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좀 앞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교 내부에서의 내부는 뭐 스스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과연 이 통일교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여기서 좌초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끝으로 좀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우리 저 부협회장님도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 기간을 지난 16년, 17년 정도 이 통일교가 분열된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현준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 스스로도 느끼는 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왔든가 그러면서 실제로 세웠던 이상들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제도화나 틀 속에 갇히는 모습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문현준 회장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때는 이렇게 길어질지는 모르셨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내재되어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 부분을 분별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이렇게까지 뿌리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지금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고 숨길 수 없는 것들이었고 이걸 통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한 가지는 뭐 조금 제가 과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 통일교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신앙 공동체라든가 또 여러 단체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한번 자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반드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종교적 틀을 벗어나서 정말 모든 인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꼭 해내고 싶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다른 우리 이런 길을 큰 뜻을 향해 가는 어떤 공동체들이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교회든 뭐 기업이든 어디를 떠나서
돈이 많이 생기면 부동산이 많이 생기고 자산이 많이 생기면 꼭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이게 인간 사회에 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인지 역시 또 안타까운데 네. 자 우리 저 회장님 예.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분열의 발생 원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고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은 권력밖에 안 보인다. 결국 무엇에 집착을 하느냐. 이 분열이 발생했을 때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리, 권력, 돈 여기에 집착을 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시스템에 집착을 한 것이죠. 반대로 그 문현재 회장은 뭐에 집착을 했느냐, 뭐에 전념을 했느냐. 그분은 사실 돈, 자리, 권력 이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진짜 관심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시종일관 사실 당신의 아버지 문선명 총재님이 일생 지켜나왔던 그분의 신념, 철학, 신앙 그리고 하늘 앞에 대한 약속 이것을 가장 생명시했죠. 그래서 사실 모든 걸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것을 지켜나가겠다 해서 약 15년 이상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오신 것이죠. 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 단어 그대로 결국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아간다. 결국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누가 옳았느냐. 결국 돈과 지위와 이 권력을 추구했던 자들의 종말이 뭐냐. 어느 조직이나 다 부패하게 돼 있죠. 그 현상이 지금 이 통일교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 회장은 좀 쫓겨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 회장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들이 탈취해 간 것이지 내가 쫓겨났다? 그분은 여전히 문 총재님의 후계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한 그분의 유업을 받들어 나간 아들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겁니다. 한 번도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 결과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 요즘 놀라고 있는데 이 통일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자기 교회 안에 봐봤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서는 요셉 이야기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아들 나중에는 그 요셉이 그 가족을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통일교 안에 있는 그 많은 분들 뭐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는 좀 문현진 회장밖에 없다. 결국 이 문현진 회장님을 중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정도를 다시 걸어갈 수 있겠다. 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은 일단 무엇보다 내분 사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통일교의 명예, 위상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학자 총재의 구속이 단순히 통일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좀 이런 사태가 좀 해결이 돼서 좀 더 건전한 공동체 또 인류를 위한 그런 공동체로 좀 다시 좀 이렇게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3부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정평화협회의 김경효 협회장님 그리고 혼자 다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제 또 다른 분 조인범 부협회장님도 말씀을 같이 이제 거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 그동안 우리 통일교 내분 사태를 보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혹시 또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그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통일교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의사라든가 견해라든가 방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국가적인 현안이 됐고 그런 지점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가라는 그런 또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 문현진 삼남 회장 측의 의견과 다른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형제도 좋고 교단 측도 좋습니다. 언제든 저희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서 그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